네, 챗GPT를 활용해서 수업을 일주일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입을 해 오도록 했고, 그리고 수업 중에 랩탑을 이용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디벨롭 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좀 전에 그 서울대 조영환 교수님의 그 챗GPT 활용에 대한 교육적 의미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한 대상은 일단 영어 원서로 수업을 했고요. 외고 2학년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반변당 한 20명 내외, 뭐 많은 반은 24명, 적은 반은 21명 정도였고요. 그룹별로 활동을 한 반도 있었고, 또 짝으로 활동을 한 반도 있었습니다. 어느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중인데요. 그건 아직 고민 중입니다. 수업 설계는 아이들에게 원서를 약 5페이지 분량을 미리 읽어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마다 친구가, 즉 동료가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어휘를 분석하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 글을 통한 토론거리를 던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먼저 하게 됩니다. 1, 2, 3번의 수업 설계의 처음 단계에 넣은 것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가 주가 되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텍스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뭔가 넣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 자체가 되게 빈수레가 요란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수업을 하면서 특정 반에 있어서는 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끝나고 나서 교사가 다시 제가 PPT 한 4, 5페이지 분량으로 핵심적인 것만 다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4번부터는 그룹별로 활동을 하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문을 한 줄 요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1, 2, 3번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정말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요. 5번부터가 이제 챗GPT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머릿속에 뭔가 아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즉 아는 상태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텍스트로 논쟁적이거나 또는 창의적이거나 또는 생각을 유발하게 하는, 또는 영어적인 요소, 뭐 전치사, 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챗GPT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최적화된 답을, 즉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은 챗GPT가 준 답이 과연 맞는지, 검증 가능한 건지 검증하는 작업까지 하고 발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초보 교수자의 가장 큰 실수는 1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인데, 저 또한 지금 대부분의 반에서 이거를 발표하기까지 한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 또 5번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브로드하게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가, 학습의 목표를 도달하는가, 또는 반대로 어느 반에서는 제가 질문을 지정한 반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내가 아이들의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죽이는 건 아닌가, 그런 영역의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설계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 패들렛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학생의 발표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이 훌륭한 학생들이 이렇게 PPT로 단어를 정리하고 본문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문장을 찾아오고 디스커션 퀘스천을 가지고 오고, 이 디스커션 퀘스천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발표를 하고 나면 이 학생의 발표를 들으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면, 네, 자기한테 주어진 텍스트가 있으면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한 줄로 요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식이 되겠죠. 오바마의 정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오바마의 정책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하지? 이건 약간 closed ques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챗GPT에게 물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줘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게 미국의 뭐 의료 체계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는 이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어서 아이들이 그러면 이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옳았는지 그 답을 지금 이 N그램 이게 구글 트렌드인지 N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글 트렌드 같은데요. 트렌드를 통해서 검증해내는 것이고요. 또는 책에 짐 크로우 법이 나왔는데 그러면 짐 크로우 법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짐 크로우 법에 대한 챗GPT의 답이 맞는지 이 훌륭한 학생이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소스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어떤 사실적인 측면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자체에서 우리가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을 챗GPT를 통해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짐 크로우 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야? 이런 아주 주관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한 팀이 있고요. 뭐 오바마의 당선 시기에 인접한 인종차별적 사건들이 있다면 미국 내 인종차별이 끝나지 않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여기 또 재밌는 것이 이게 인종차별적인 뭐 그런 글인데 이 학생의 질문은 왜 래퍼들은 N워드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검증까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일단 학생들이 왜 N워드의 의미가 가벼워졌느냐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검증까지 간 팀은 많이 없었네요. 또는 뭐 그런 것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설계 자체가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걸 다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 많은 걸 하면서 이걸 다시 영어로 적으라고 처음에는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고민도 좀 있고요. 또는 이 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어딘지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지우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부족한 점은 있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이렇게 동일하게 요약하고 증명해내는 뭐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이 정도 느낌이었고요. 계속해서 디벨로핑을 할 텐데요.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주 챗GPT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